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의 태생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보험의 장점도 너무 많고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래도 보험에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사실 주변에 보면 보험 때문에 피눈물 흘리시고 막 원통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보험의 장단점을 우리가 다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오늘은 장점보다는 이제 단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을 이제 저축으로서 활용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그 부분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도 한계가 있다. 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보험이 가진 기본적인 한계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자 그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보험에 대한 개념 잘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보험의 태생적 한계가 보험 자체가 너무나 긴 보장 기간을 갖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화폐 가치 하락에 직접적인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세에 보험 가입해서 만약에 8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 치면 60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60년이란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60까지 살아보지 못하신 분이 태반이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럼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물론 경제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어느 정도 성숙도 됐고 예전만큼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을 보면 2%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도 다시 코로나 지나고 물가가 또 오르고 있고요. 국가도 경기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한 2% 정도 수준은 가져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만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60년이면 30년이 2번 지나잖아요. 30년 한 번 지날 때마다 화폐 가치가 한 절반 정도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절반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충분히 가입해도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금액이 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한 5천만 원 준비하면 80세가 되면 2,500에 한 1,250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가입할 것 같으면 최소 암 진단비 한 5천에서 6천 정도 가입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90세 만기, 100세 만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80세 만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을 무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하물며 이런데 자녀 보험을, 태아 보험을, 어린이 보험을 100세 보장으로 준비하겠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보험도 30세 만기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비보험만 잘 가입돼 있으면 실비는 계속 갱신되면서 일단 10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거는 이쪽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보장 기간이 너무 길다. 보험 자체가. 두 번째는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회사도 영리회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사업비란 게 뭐냐면 보험회사가 상품 판매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사 수당도 줘야 되고 광고하는 비용도 들잖아요. 점포 운영하는 비용도 들고 그런 것들이 다 부가보험료라고 해서 사업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모든 보험이 일단 사업비를 먼저 차감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를 넣어도 이미 빼가버리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저축보험 하나 가입을 하는데 10만 원을 매달 납입한다. 그럼 그 중에서 5천 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초기일수록 떼가는 금액이 크거든요. 갈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저축이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넣는 즉시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저축이라는 거예요. 연금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연금은 또 돈을 모으는 거고 그것도 저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로 먼저 차감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저축을 굳이 뭐하러 하냐?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저축은 플러스에서 시작하는 거 하자. 그냥 예금 적금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중도 해지해서 우리가 손해볼 가능성도 없고. 근데 굳이 저축을 보험에서 해야 되겠다? 장점도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 단점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저축만큼은 원금 손실은 없는 상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돈 모아가시거나 종잣돈 모아가실 때 차근차근 예금 적금으로 짧게 가시고 투자하실 거면 그런 별도로 이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축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태생적 한계 뭐냐면 장기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이 워낙 길게 납입을 해야 되고 길게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보면 대부분의 보험 기본 상품이 한 10년에서 30년 납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기납도 하지만 그건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해지하지 않기 위해서 정기납을 하는 거고
대부분 뭐 10년납, 30년납 이렇게 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가정재정에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보험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지율이 높다는 거예요. 보험 상품이 대체적으로. 중도 해지하면 뭐예요? 사업비 떼갈 거 다 떼가니까 해지환급금 받아도 우리 기본적으로 손해보죠. 그 이 10년에서 30년이란 시간이 사실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가입할 때는 모르지만 이 10년, 30년 지나는 시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재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면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보험료를 제가 줄이자고 하는 거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정도 보험료는 충분히 납입할 수 있을 수준, 그 정도까지 보험료는 낮춰야 된다. 그래야 해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높은 해지율, 10년 보험 유지율이 10% 수준이다. 10% 내외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충격적인 보험 해지율 영상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 보면 금융소비자원 그 담당 임원 국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알기에 보험을 10년 지나서 유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이다 라고 한 내용이 있었죠. 그 영상 보시면 여러 가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10년 유지율이 10%면 10개 중에 9개가 해지되고 10개 중에 하나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보험이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품이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지금 부담된다. 이 담보 좋아 보이고 저 담보 좋아 보이고 막 이것저것 가입했다가 나중에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담 안 가는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무리 보장이 좋은 뭐예요. 유지를 못하고 도중에 중도 해지하면 그럼 보험회사한테 이득이고 보험 설계사한테 이득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가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저축과 노후 준비의 대안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보험으로 이런 거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낮다. 보험 상품이. 뭐 우리가 공시이율 주고 뭐 확정이율 주고 뭐 4%다 5%다 막 이렇게 준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시면 내가 낸 보험료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낸 보험료에서 일단 사업비 먼저 차감합니다. 그리고 작은 보장이라도 들어있잖아요. 뭐 사망보험금이 좀 들어있든지 해서 거기 들어가는 위험보험료까지도 빼요. 요 두 가지 다 빼고 나머지 저축보험료에만 이 공시이율, 확정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적금 이자보다 그렇게 크게 높지도 않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액상품,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면 거기 또 사업비가 좀 높아요. 그런 단점도 좀 있고요. 물론 일반 상품보다 변액상품이 조금은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시작하는 저축이고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뭐 저축이나 노후 준비의 대안으로서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장성 상품 거의 다 다루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 관련한 내용도 이제 계속 올릴 예정인데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런 걸 보험으로 준비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좀 마무리 지어 볼게요. 그래서 보험은요, 보장성 보험으로 한 3-4개 정도 가입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2+1이 집중하시면 되고 거기에 운전하면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면 되고 화재가 걱정된다? 그럼 화재 보험 뭐 10,000원 정도 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저축은 저축 전용 상품으로 예금 적금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노후 준비 자금은 노후 준비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아니고 일반 보험으로 하면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제가 나중에 협회 공시실에 나온 내용들 연금저축보험 같은 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정도 내용도 한번 나중에 다뤄볼 테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의 태생적 한계를 우리가 잘 알고 최대한 우리가 유리하게 가입하고 유리하게 혜택을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